아무리 봐도 이거는 용산에서 흘린 총선 평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이 용산에서 쓴 거라고 생각해야 이해가 됩니다. 제목에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총선 평가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총선 평가 같습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한동훈이 다 잘못했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다 잘못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건데요. 진솔하고 겸허하게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평가받고 민생 정책으로 희망을 주는 총선이어야 했음.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동안 펼친 민생 정책이 적지 않으니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것이다.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가 용산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운동은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얼굴과 정책으로 선거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얼굴과 대통령 정책으로 선거를 치렀어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윤석열 씨, 당신 얼굴과 당신 정책으로 선거를 치렀으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얼굴과 대통령 정책으로 선거를 했어야 했다. 아니, 그러면은 용인갑에서 당신하고 같이 투샷으로 찍은 사진을 내건 이원모가 그렇게 투샷으로 윤석열과 이원모가 찍은 사진을 외벽에다 크게 걸었다가 졌잖아.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치렀는데. 야, 정말 골 때립니다. 자기 얼굴로 선거를 치렀으면 이겼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 용산 말고 어디서 하겠어요. 자, 총선은 무조건 대통령 중간평가인데 어이구,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네. 잘 알고 있어. 대통령 중간평가지, 총선은.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얼굴로 선거를 치러 총선을 대권 플랫폼으로 이용한 것으로 비춰진 것도 주요 패인 중에 하나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인데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으니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길 선거인데 한동훈이가 자기 얼굴로 선거를 치러서 총선을 대권 플랫폼으로 이용한 것으로 비춰진 것. 이게 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한동훈이가 왜 나대냐. 이거는 윤석열 이름으로 선거 치러도 이길 수 있었는데 네가 나대는 바람에 졌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제 보니까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도 늘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야당 발목 잡기에도 국가 정상화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으므로 한동훈이 주장한 대로 야당 심판과 2조 심판,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선거였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윤석열이가 국가 정상화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것. 이것만으로도 평가를 받으면 이기게 돼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야당 심판론을 앞세웠다가 이길 선거를 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용산 아니고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조중동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 무조건 집권 여당은 정책 선거로 가야 했던 것임. 네, 정말 우리 패널 프론트님 소설도 존나게 못 쓰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집권 여당은 무조건 정책 선거로 가야 했던 것임.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한동훈이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동훈이가요, 얼마나 정책적인 컨텐츠가 부족했냐면 지원 유세 다닐 때 정책 관련한 부분은요, 메모로 적어가지고 와서 종이를 꺼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한동훈은 지원 유세 다닐 때 메모를 들고 읽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산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총선 패배 원인. 예. 장해찬 후보의 공천 취소도 보수 2030을 등돌리게 만들어서 최소 5% 실점한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결정적인 패인으로 분석된. 야, 이 대목에서는 확실히 용산에서 쓴 게 맞다. 장해찬 공천 취소에 대통령실이 발끈했었거든요. 장해찬이한테 윤석열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한동훈에 대해서 욕하면서 너 무소속 출마해라. 만약 떨어지면은 대통령실에서 다시 부를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썰이 돌았어요.
자, 아니 장해찬을 그렇게 해서 후보 공천 취소하고 정연욱이라고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의 정연욱을 내세웠는데요. 수영구에서. 결국 정연욱이 이겼잖아요. 민주당 유동철 후보와 안타깝게 떨어졌지만은 정연욱이가 계속 치솟고 올라가서 결국 정연욱이가 50%를 넘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장해찬이는 10%도 안 돼서 그 선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다 물어내야 될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장해찬 공천 취소를 하는 바람에 보수 2030이 등 돌리게 됐고 그렇게 해서 최소 5% 실점한 것으로 야 정말 참 웃음만 납니다. 웃음만 나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총리 이하 전 내각 또 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사표를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리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장해찬이가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간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국민의힘에서 공천 취소하고 윤석열이 장해찬한테 전화해서 한동훈 개 XX라고 얘기를 하고 너 무소속 출마해라. 만약 떨어지면 대통령실에서 다시 부르겠다. 이게 사실이 되는 거지. 예, 패널 프론트님 패배 원인을 다 주변에다가 던지고 깔고 있네. 네, 늘 윤석열이가 이래왔어요. 예. 자, 결론적으로 야당을 찍으면 왜 안 되는가 보다 왜 여당을 찍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동훈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했던 선거였음. 경쟁자를 욕하기보다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망각하는 등 선거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지 못해서 패한 선거임. 여기 한동훈 이름은 한 번 나오네요. 그러나 이 모든 패배의 원인의 주어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잘못으로 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홍승표님,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예, 지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동훈이가 물론 잘못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분석은 완전히 틀렸어요. 아니 윤석열이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윤석열의 그 실적 성과만 갖고 홍보해도 이길 선거였다라는 인식 이게 대통령한테나 보고할 그런 총선 패배 원인 아니겠습니까? 예, 얘네들은 날 샜어요. 무슨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개선하겠다, 협치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그럴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탄핵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국민의힘이 108석을 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을 위해서 답을 드렸지요. 충분히 가능하다. 어쩌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탄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게 왜 그런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192석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할까? 사실 지금 192명은 당장 탄핵 투표를 해도 다 탄핵 찬성으로 의사를 표시할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모두 지지 기반이 윤석열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이 총선 민의로 확인된 반 윤석열 민의를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192석. 그럼 8석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의 그 동조가 필요할 텐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8석 플러스 알파만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다면은 그럼 윤석열 탄핵 가능한 거죠. 지금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 해야 한다. 여기에 김재섭, 김용태 당선자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에 안철수, 조경태 당선인이 동의하는 입장을 냈죠. 대단히 유연합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된소리를 맞은 여권이 과거처럼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게 또 현재 여의도 분위기죠. 게다가 조선일보, 여권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도요. 여당 이탈표가 있으면 개헌도 가능해진다라면서 극도의 경계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자 선거 다음 날 기사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108명 보면은 이게 윤석열이한테 배반 때릴 인간들이 꽤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200석이 안 되는데 무슨 수로 탄핵할 수 있느냐?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제가 이런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200석을 넘겼다. 단독으로. 그럼 과연 탄핵할 수 있을까? 자, 200석 이상의 민주당이 됐을 경우 그 순간부터 절대 다수의
친윤 언론은요, 거대 야당 의회 독재 이 프레임을 깔 겁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공세의 표적으로 삼았을 거예요. 또한 민주당 내에 기회주의 정치인에 의해서 협치하자, 우리가 중도의 마음을 놓치지 말자, 극단으로 가지 말자, 이 프레임이 또 가동될 거란 말이죠. 자, 이러면은 탄핵은 고사하고 탄핵 논의에 다다르지 못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총선 유세 기간 중에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도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라면서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이재명 대표는 제대로 잘 따져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너무나 명확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탄핵 카드를 꼼지락거릴 것입니다. 대뜸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탄핵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 절차적 정의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게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 소추가 가결됐다고 칩시다.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친구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이종석 소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1639만 4,815표를 받은 윤석열, 그렇게 해서 당선된 윤석열의 지위를 9명의 재판관이 박탈한다? 이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라도 동의를 받아와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인용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아니 사실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는 게 뭘 목적으로 합니까? 윤석열 아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헌재에서 기각을 시키면 또 각하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자체로 혼란이라고요. 또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 기세 등등해가지고 거부하라 이러면서 독재, 폭주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혼자 탄핵 소추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그리고 최소 64석의 여당 새누리당 의원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총 234표였는데요. 민주당은 그때 사실 그 국민의당 박지원, 새누리당 김무성의 뒤를 쫓아갔어요.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최종 그 발의자 그렇게 해서 제안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은 민주당에서 전라북도 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관영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다수의 뜻에 더해서 전당적인 요구가 있어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흐름을 타게 될 것입니다. 네, 혹시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또 명분을 쌓고 이 정당 저 정파의 동의를 얻다가 실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된 실망스러운 정치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타도를 당할 것이 확실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개혁신당이 알아서 탄핵 국면을 조성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 요즘에 그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당선인이 제 기억으로 2번 정도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까? 3년이나 남았습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3년이나 남았다? 3년까지 갈 거 있겠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당선인이 당선 무효 확정이라고요. 그 이전에 탄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준석의 정치적 운명은 제가 알 바는 아니고 다만 그 이전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윤석열 탄핵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할 수도 있겠네요. 검찰이 수사할 텐데 검찰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 수 없을 일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대로 윤석열과 3년 동행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못 나서더라도 결국에는 탄핵 소추 투표 때는 이게 인사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 아니겠습니까? 예, 무기명 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예측이 맞을 거예요.